오늘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이 폭력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밋소사,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유백선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여러분 영상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큰 이슈 중 하나였죠. 가수 박경 씨가 학교 폭력 문제로 문제가 불거져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게도 하나님께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다루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 문제의 원인이 굉장히 다중적으로 엮여 있어서 저도 굉장히 놀래고 안타까웠습니다. 오늘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이 폭력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이지만 한편으로 사단법인에서 전문 심리상담사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2급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자살 방지, 학교 폭력 방지 2급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폭력으로부터 좀 더 빨리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영상을 끝까지 주의 깊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조언 첫 번째는요. 여러분 절대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폭력의 문제는 성인 남자들도 혼자 다루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로 성인들도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혹은 어떤 따돌림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성인들 중에서도 이런 문제를 겪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 상담소를 방문하시거나 경찰을 통해서 해결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폭력의 피해자가 된 것은 여러분이 죄인이거나 여러분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신 거예요. 여러분 경찰, 부모님, 친형제 및 자매, 교회를 다니신다면 목회자들, 또 믿을 수 있는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상황을 공유하시고 기도를 부탁하시고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폭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요, 폭력을 용인하는 것이 돼버려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여러 가지 폭력들을, 특히 학교 폭력을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상세 페이지에 번호를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요, 그걸 보시고 지금 굉장히 급하시고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연락하셔서 여러분께서 그 상황을 벗어나는데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증거를 모으세요. 예를 들면 캡처, 동영상 혹은 증언, 사진 등이 있겠습니다. 요즘 사이버 불링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들리고 있는데, 사이버 불링이란 지금 전염병 사태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카톡이나 혹은 SNS로 한 친구를 불러내서 투명 인간 취급을 한다거나 혹은 카톡방에 불러내서 그 친구에 대한 욕을 막 하든지 SNS에 거짓된 말로 그 친구를 음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차곡차곡 쌓아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는 녹취 증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녹취를 하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동급생으로부터 여러분이 금품 갈취를 당하신다거나 협박성 메시지 또 통화를 하신다면 요즘 핸드폰에는 통화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그 통화 녹음 기능은요,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3명이서 만났을 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취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만, 전화통화로 1:1 녹음을 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 증거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께서 나중에 이 증거를 활용하실 때 큰 뒷받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사이버 불링, 요즘 많이 불거지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집단 폭력인데요. 이 폭력의 형태는 안타깝게도 사립 명문 고등학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립 고등 명문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중에는 그 부모들이 사회 기득권층이거나 잘 사는 집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친구들일수록 더 괴롭힌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부모님들 뺑 믿고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 학교 폭력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도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기득권층이고 하니까 학교 쪽에서도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빼도 박도 못하게 어떤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법이 바로 증거를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폭력은 집단성을 띠는데요. 절대 개인이 개인을 괴롭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집단적으로 한 개인을 괴롭히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특히 학교 폭력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폭력성의 이 집단성을 와해시키고 깨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증거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그 집단을 여러분이 해체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증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요, 전학, 자퇴, 그리고 홈스쿨링을 고려해 보시라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하루하루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지옥 같을 거예요. 폭력을 당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폭력을 받는 이 상황을 끝내고 중단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전학을 가시거나 자퇴를 하시거나 홈스쿨링 하시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여러 사례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혹은 부모님들이 오셔서 이 상황을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오셔봤자 아이들은 잠깐 오셨을 때나 반성하는 척을 하지 다시 전보다 더 많은 폭력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악하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보다는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들 중에서는 제가 자퇴를 권유한다고 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죽하면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까? 학교폭력 사태는 여러분이 예전에 솔직히 뭐 친구들끼리 싸움 같은 거는 다들 겪는 문제이긴 하잖아요. 특히 남자애들 경우는. 그렇지만 요즘 일어나는 학교폭력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이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시고 이 폭력이 중단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요즘 이 전염병 사태 때문에 자퇴를 하고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가정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홈스쿨링을 하는 친구들끼리 또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러분이 대인관계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방법이 있으니까요. 굳이 이 학교 폭력 견디면 학교를 다니지 마시고 딱 끊어내시고 차라리 일상생활로 회복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달 정도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딱 한 달 정도 그 경험을 했는데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몇 년이 걸린 줄 아세요? 제가 13살 때 한 달 당한 거를 26살 정도 돼서야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한 달만 겪어도 정신적인 고통이 이렇게나 심한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몇 년씩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또 피해자 여러분이 그 고통을 참을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뒤틀고 뒤흔들고 썩어 빠지게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친구들을 만날 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제가 날 배신하지 않을까 의심하게 되고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12년 학창생활 학교 열심히 남들처럼 다녀서 12년 동안 그것 때문에 앞으로 80년, 90년의 삶을 정말 어려움과 그런 뒤틀 속에 사실 거예요. 당장에 이것을 끊어내고 폭력 사태를 중단하는 방법을 찾으시고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강력하게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결단하시고 이 폭력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 최대한으로 강구하셔서 일단 일상생활로 돌아오시기를 정말 권유드립니다. 지금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또 앞으로 학교 입학하는 친구들, 또 학부모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폭력을 예방하시려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현실적인 것은요, 준거 집단이라고 하죠. 그 친구들이 속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학교 교사분들도 이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세요.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그룹을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려요. 동네 친구들도 괜찮고 친구 엄마들끼리 이렇게 그룹을 만드셔가지고 얘네들을 보호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룹에 속하지 않는 친구들이 가장 먼저 타겟팅이 됩니다. 이것이 집단 폭력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분명 그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나는 그냥 혼자인 게 편한데, 아웃사이더가 되는 게 편한데, 물론 좋죠. 그런데 너무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현재 사회가 그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한다고 해도
그 원하는 것을 관철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학교폭력 사태의 희생양이 되실 수 있어요. 그것보다도 차라리 여러분이 뭔가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을 만드는 용기를 내시기를 저는 권유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큰 이득입니다. 결국엔 여러분 혼자 사실 것이 아니라면 대인관계는 피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학창시절에 여러분이 이것들을 훈련하시고 여러분이 방법을 잘 터득하셔서 앞으로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더 적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쵸? 정말 제가 어떤 위로를 드릴지라도 저 역시 그런 피해를 당해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마음 깊이 많이 울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해결사처럼 나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폭력 사태를 일으키는 사람을 저희가 막 때려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 채널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밑에 저희 채널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을게요. 너무 어렵고 힘드신 가운데 있으시다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고 제가 답장을 드릴 거예요. 위로를 또 드렸으면 좋겠고 저희가 같이 중보 기도하면서 그 폭력 상황을 얼른 끝내시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시기를 저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폭력 사태를 빨리 벗어나세요. 그래야 앞으로의 남은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으로 새롭게 새 소망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꼭 힘내세요. 화이팅!